둘 사이에 윈윈할 수 있는 사랑을 하면 더 현명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네이트판 이하나입니다. 오늘 읽어볼 사연은 여성분이 올리셨는데, 보통 본인이 올린 글을 보시고 사람들이 그 올린 사람 편을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중립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이건 남자 쪽 입장도 들어봐야 돼요 이러는데, 여자분이 올리고 여자분이 욕 처먹은 쉽지 않은 사연입니다. 왜 대체 이 여성이 욕을 먹는가? 심지어 남성에게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욕을 먹는 이유 들어보시죠. 7년 사귄 남자친구가 취미생활 때문에 헤어지재요 라는 제목입니다. 만난 지 7년 된 남자친구가 굉장히 오래 만났네요. 명절에 저희 집에 인사 왔는데 잠수를 타더니 헤어지자입니다. 만난 지도 오래됐고 서로 집에서 교제 중인 것도 알고 있고 서로 부모님께 인사도 몇 번 드렸습니다. 제 나이는 올해 35이고 남자친구는 38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혼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대놓고 약주하시면서 물어봤어요. 대체 언제 데려갈 거야 내 딸. 아주 그냥 친척들 보기가 부끄러워. 그랬는데 가더니 3일 만에 카톡으로 미안하다며 헤어지자길래 전화했더니 안 받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유는 알자 얼굴이나 보고 정리는 해야 할 거 아니냐 했더니 얼굴 보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다고 차라리 전화하다길래 통화했어요. 자기는 아직도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 지금도 너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낚시, 야구, 와인딩도 못 다니고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남자분이구나. 그럼 이 남자분의 약간 성향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자동차 동호회, 와인딩 동호회, 드래그 동호회, 그 다음에 특정 차종 동호회 이런 거 차 동호회 많이 하는데 이런 남성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와인딩도 못 다니고 술도 못 먹게 하는데 결혼하고 아이라도 낳게 되면 얼마나 더 심해지겠냐. 자신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를 책임지기엔 부담이 크다. 아직은 아니다. 언젠가 될지가 모르겠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채팅창에서 와인딩이 뭔가요? 하시는데 와인딩 쉽게 설명하자면 남한산성 올라가 보셨나요? 그 남한산성 국립극장 지나가지고 쭉 올라가는 길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 코스를 타는 걸 와인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인으로 따지면 에버랜드 뒤에 마성 이렇게 이게 코스 인아웃 하는 운전하는 재미가 있죠. 네, 와인딩 동호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로코 갤러리 이런데 대표적인 대한민국 와인딩 코스들이 있어요. 슉슉.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남자가 7년이나 사귀어놓고 여자를 결혼하기 싫다, 준비 안 됐다, 나는 취미생활이 중요하다라고 버린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계속 읽어볼게요. 중간중간에 제가 결혼 안 해도 된다니 그래도 부담스럽다고 자기 좀 놔달래요. 사실 남자친구는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낚시, 야구, 자동차 모임에 자주 갑니다. 연애 초반에는 제가 다 이해한다고 맞춰줬어요. 제가 먼저 좋아해서 대쉬했고 연애에 관심 없다고 자신은 잘해줄 자신도 없고 자신의 취미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저를 거절했는데 괜찮다.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절대 취미생활에 터치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관계, 갑을 관계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주말이나 공휴일마다 혼자 캠핑 장비나 낚시 장비를 챙겨서 여행을 가거나 야구나 자동차 모임을 다녔어요. 연애가 길어질수록 제가 처음과 다르게 취미생활, 자동차 모임은 위험하다, 여행 갈 때 따라가면 안 되냐 등 취미생활에 제재를 건 게 부담스럽대요. 왜 결혼 생각도 없으면서 그 오랜 시간 나를 만났냐 물어봤더니 저만큼 남자친구 취미생활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래요. 마지막으로 절 사랑했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잘 모르겠대요. 하지만 좋아한 건 진심이라면서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제 번호는 차단했는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전화로도 했는데 차단인가 안 받길래 새벽에 남친 집 찾아갔더니 도어락 비번도 바꿔놨어요. 그래서 문 두드리며 나오라고 했더니 아무도 없는지 문이 안 열리고 옆집 여자가 시끄럽다고 해서 그만두고 오피스텔 앞에 차 대놓고 남친 기다리다가 와 이거 뭡니까? 잠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봤는데 남친이 없어요. 전화기는 그 이후로도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남자친구 오피스텔 주차장에 내려와 있는데, 야, 이거 거의 무슨 데이트 폭력, 야, 안전 이별하셔야겠는데요, 남자분? 어안이 벙벙하고 눈물만 나네요. 7년이란 세월이 허무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인데, 그런데 전 남친 너무 사랑합니다. 결혼도 안 해도 좋고 취미생활 방해도 안 할 테니 제발 곁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동안 잘못했다고 꺼진 핸드폰으로 카톡을 50개나 보냈어요. 아이고, 약간 지금 헤어진 다음에 이러면 정 떨어질 것 같은데. 저 구질구질하고요. 제 남친 나쁜 놈인 거 알아요. 아는데도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남친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돌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올리셨어요. 일단 저는 이런 부류의 남성, 여성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사실은 어쩌면 저도 이런 부류의 여성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제 일이 소중하고 제 취미생활이 소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연애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애는 할 수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나는 결혼에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는 내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취미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저도. 근데 지금 이 남자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왜 여자분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왜 누나 남자친구랑 왜 헤어져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셨을 때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대답했었냐면, 결혼에 대해서 시기가 안 맞아서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남녀관계를 시작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결혼까지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막 남자친구가 음식점에 데려갔는데 남자친구 이모네 음식점이야. 그래서 서빙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야. 이런 경우가 제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헤어져야죠. 왜? 나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남자친구가 거기에 욕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보면 빨리 헤어져 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그 사람의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이 여성분을 빨리 놔주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7년 동안 사귀면서 결혼 이야기가 안 나왔었을까? 제가 이 남자였다면 7년이나 사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자가 결혼 마음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놔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방적으로 여자가 욕먹을 사연은 아니네. 여자가 사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되게 욕먹을 일을 많이 한 건 사실이고, 애초에 사귈 때부터 취미생활이 중요하고 결혼에 마음이 없다라는 남자를 사귀면서 계속 바꾸려고 욕심을 가졌던 건 여자가 잘못된 게 맞는데, 남자도 여자가 그런 욕심을 갖는 게 보이면 빨리 헤어져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끌면 어떡해. 좀 여자의 7년이 너무 안타깝네요. 자, 댓글 반응은 어떤지 살펴볼게요. 일단은 반대가 254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좀 높긴 합니다. 근데 남자도 분명 잘못한 게 있어. 여자가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니까 사귀자고 했지만 결혼을 염두에 두는 걸 안 순간 빨리 놔줬어야지 라는 안타까움. 자, 베스트 댓글 첫 번째입니다. 어이가 없네.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그런 게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어필을 했는데 여자가 상관없다고 꼬신 거라면 그게 어떻게 가불관계야. 그치? 그러니까 여자분의 글의 뉘앙스를 보면 자기가 봐줬다, 자기가 눈 감아준 거다, 남자가 나쁜 놈이다, 이런 뉘앙스가 계속 남자 나쁜 놈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남자는 나쁜 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결혼을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점점 터치하고 속박하고 못하게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서 정 떨어지게 해놓고 결혼 압박까지. 과연 다시 만난들 행복할까요? 남자는 시간 끌수록 계속 죄인의 기분으로 만나야 되는데, 저 그 마음 어떤지 알아요. 나는 내 시간이 소중하고 내 일이 소중하고 내 취미생활이 너무 소중한데 막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차마 처음 사귈 때부터 그런 말을 했으니까 말을 못하거나 막 이러면 뻔히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미안한 거야. 내가 막 모임을 가면서도 미안하고, 내가 밤 시간에 내 일을 하면서도 미안하고, 저 그 마음 뭔지 알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저 연애 안 하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오롯이 이해해줄 남자가 없다는 걸 뭐랄까 은연중 깨달았달까?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욕심이 나는 게 이 남자 나 주면 안 돼. 이 남자랑 나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자동차 동호회는 뭐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 동호회로 나가면 되고, 낚시 갈 때 나는 일하고, 네, 캠핑 갈 때 나는 일하고, 너무 이 남자랑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면서 연애는 좀 한 번씩 하고, 그러면서 좀 외로울 때 한 번씩 카톡하고, 아, 너무 잘 맞겠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댓글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님이 다 터치 안 하겠다고 한들 믿을 수 있을까요? 그 거짓말 이미 연애 초에 써먹었잖아요. 당신과 성향이 맞는 남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라면 이 글쓴이하고 성향에 맞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남자를 만나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남친이 나쁜 사람인 걸 안다고요? 남친이 뭐가 나쁜 거죠?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바뀔 거라고 생각한 님이 잘못이에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말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님네 아버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양가에서 밀어붙이니 결혼도 생각했다가 님네 아버지 겪어보고 부담 느낀 듯. 이렇게 결혼 압박을 주는 예비 장인어른을 보면서 좀 힘들지 않았을까. 자, 예비 베풀입니다. 지금도 너 때문에 좋아하는 낚시도 야구도 와인딩도 못 다니고 술도 못 먹게 하는데 남자가 님 때문에 안 했다네요. 남자가 완전 나쁘진 않았는데 님이 갈수록 도를 넘게 행동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문자 50개 보내놓으셔서 절대 다시 돌아올 일 없어요. 구속이나 속박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문자 50개라니.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헤어질 때 그 사람하고 다시 한번 잘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진짜 법칙인데요. 정말 좋게 보내주셔야 돼요. 정말 쿨하게 좋게 미련 없이. 그래야 나중에 은연중에 생각이 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다시 연락을 해요. 헤어질 때 막 울고불고 막 붙잡고 막 카톡 50개 보내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미련이 남거나 다시 우연히 뭐 그 사람하고 다시 갔던 레스토랑을 지나간다던가 이런 생각이 나도 그 슬펐던 괴로웠던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연락 잘 못하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나한테 나중에 다시 연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예쁘게 헤어지세요. 그러면 연락 올 확률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자, 3번. 7년 연애하면서 그간 하고 싶었던 거 참고 살았으면 나쁜 남자는 아니죠. 맞출 만큼 맞춰주다가 상대방 부모님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글쓴이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겠다잖아요. 인연이 아닌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두 사람이 성향이 안 맞는, 궁합이 안 맞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연애를 할 때는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돼야 돼. 서로 둘이 만났을 때 행복해야 돼. 근데 남자는 참느라 괴롭고 여자는 남자가 하는 거 막고 싶은데 못 막아서 괴롭고, 이렇다면 둘 다 플러스 되는 연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잘 헤어지신 게 맞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째. 님이 일방적으로 구걸해서 만난 거잖아요. 다 이해하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해를 못했어요?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저도 여자분이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랑할 줄 아는 여자니까. 근데 기왕이면 혼자 사랑하는 어려운 사랑하지 마시고요. 나를 같이 사랑해주는, 그래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면 좀 더 행복할 거예요. 자, 6번째. 그래도 5번째 댓글은 남자를 욕했네. 어린 나이도 아닌데 정신 차려요. 근데 그럴 거면 빨리 헤어질 것이지. 남자 새끼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평생 혼자 살라고 놔두세요. 나도 그 부분은 좀 남자가 이기적이었다고 생각해. 여자가 결혼 생각이 있다라는 걸 눈치챈 순간 빨리 놔줬어야지. 자, 6번째입니다. 님이 다 맞춰준다고 해도 늦었어요. 이제 저분은 그냥 여친이 없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연애하기 싫다는 사람인데 득되는 것도 하나 없는데 님이 연애하고 싶다고 해서 하자고 강요하는 게 그게 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도 못 받는데 그렇게 매달리는 건 사랑이라기보단 의존이나 집착입니다. 쌍방향이 되는 관계를 맺는 게 건강해요.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서
서로 도움 주고 서로 사랑 주고받고 1 더하기 1이 2 이상 되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아이돌 덕질 이해해달라는 여자를 역관광하는 느낌이에요. 반대로 남자가 취미생활하면 지랄 발광을 하네요. 그냥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70%, 누군가는 100%, 누군가는 5%. 근데 5%인 사람은 5%끼리 만났으면 좋겠어. 70%인 사람은 70%끼리 만났으면 좋겠어. 그게 궁합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채팅창에 구름님,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남자는 평생 혼자 살 사람인 듯. 그러니까 뭐랄까, 사랑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보다 좀 더 즐거운 걸 알아버린 사람들, 다른 거에 좀 더 재미를 느껴버린 사람들은 아무래도 연애나 결혼을 하기 쉽지 않겠죠. 왜 그렇잖아. 맨날 예를 들면 그냥 양념 안 한 돼지고기만 먹다, 냉동 돼지고기만 먹다가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에 생 돼지고기, 그것도 제주 흑돼지를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먹어버린 순간 이제 냉동 돼지고기가 맛없다는 걸 아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냉동 돼지고기가 맛있는 건 줄 알고 살다가 제주 흑돼지 생으로 먹고 나서 눈이 떠버린, 그래서 이제 냉동 돼지고기를 먹을 일이 없어진. 물론 결혼 생활이 냉동 돼지고기는 아니에요. 두 개가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취미 생활만 하고 살다 갑자기 연애와 결혼에 눈 떠서 그 행복을 알아버리면서 취미를 포기하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에게 취미는 생고기이고 누군가에게 결혼은 냉동 돼지고기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향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좋아도,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성향이 안 맞는 남자에게 억지로 맞춰가면서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 연애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보다는 마음도 마음이지만 어느 정도 둘 사이에 윈윈할 수 있는 사랑을 하면 더 현명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불타는 사랑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분명 여자분한테 좀 부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35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50개나 보낼 만큼, 헤어진 남자친구 집 앞에서 차 안에서 밤을 샐 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 35살에 그런 사랑, 그런 열정을 가졌다는 그 부분은 좀 부럽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열정을 사랑으로 받아줄 더 좋은, 더 당신과 맞는 남자를 만나면 당신이 까맣게 타서 재가 되어버리지 않고 불사조가 되어 아름답게 날아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네이트판 사연은요. 7년을 연애했지만 결국 당신 남자친구가 취미생활 때문에 헤어지재요 라는 제목 저는 고쳐드리고 싶네요. 당신 둘이 안 맞아서, 인생관이 안 맞아서, 인생의 주기가 달라서, 가치관이 안 맞아서 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그리고 구독 기다릴게요.